안녕하세요.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FNGS랩의 송경원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OWASP 위험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OWASP 위험평가 계산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이 계산기는 OWASP 위험평가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이 위험평가 방법론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위험평가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WA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 위험은 likelihood, 가능성 곱하기 impact, 영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위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위험 식별에서는 위협이 되는, 취약한, 영향을 주는 보안 위협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위협원, 공격 방법, 취약점, 성공적인 익스플로잇이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식별된 위험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능성 추정 요소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 가능성 추정 요소로는 위협 에이전트 요소, 그리고 취약점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위협 에이전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협 에이전트에 의한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협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 대리인이죠. 이제 위협을 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대신해서, 공격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위협을 테스트해보는 이제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숙련된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1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적인 기술, 보안 침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높은 점수 9점을 통해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격자에게 취약점을 찾고 악용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동기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동기에 대한 항목은 보상이 매우 낮거나 없다라고 하면은 낮은 점수를 주게 되고, 이제 이 자산을 이제 탈취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9점이라는 이제 점수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으로 공격자가 취약점을 찾고 악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리소스, 그리고 이제 기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기회에 대한 항목들은 이제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에 대한 위협원들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같은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이제 어너니머스, 익명 인터넷 사용자들인지에 대한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점 요소인데요. 취약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협 에이전트가 이렇게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악용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발견의 용이성이라고 해서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서 점수를 1점부터 9점으로 나눠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9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도구 사용,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술이 없어도 누구든지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취약점을 발견해서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9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악용의 용이성, 이제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활용을 해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1점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9점, 이제 자동화 도구 사용, 이제 누구나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익스플로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9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이제 이 취약점이 공격자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이제 제로데이인지 원데이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인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침입 탐지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동으로 탐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이것들은 이제 1점을 부여를 하게 되고, 로그를 통해서도 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높은 점수 9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3단계에서는 이렇게 앞서 살펴본 공격적인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위험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산, 우리의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먼저 이러한 영향 추정 요소로는 이제 기술적 영향 요건, 그리고 비즈니스적 영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크니컬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영향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보안의 뭐 3요소라고 하는 이러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책임 추적성 등과 같은 보안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요인들로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 영향 요인의 목표는 취약점이 익스플로이트 될 경우에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이 이제 손실이 되면 얼만큼에 대한 손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고요. 무결성 또한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이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상실이라고 해서 이제 위협 에이전트들의 행동들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지 식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분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낮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9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살펴봤을 때 비즈니스적인 영향 요건이 가장 크겠죠. 이러한 비즈니스적 영향 요건의 목표는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어느 정도 정당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뭐 이것을 보는 사람이 이제 뭐 임원급이라고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 더욱더 뭔가 어필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는지, 이제 기업 평판에 대한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규정에 대한 미준수로 인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정되는 값들은 이제 평균을 통해서 이제 점수가 산정이 되고요. 이제 4단계 위험에 대한 심각도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협 에이전트 요인과 vulnerability 요인들에 대한 점수들이 이제 산정이 되었으면 이 점수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 이 평균값에 대한 등급을 이와 같이 이 기준을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산정된 이 등급을 기준들로 해가지고 임팩트 영향적 요인과 likelihood 가능성 영역에 대해서 산정된 등급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하이, 뭐 미디엄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이 등급을, 이제 높은 등급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존에 있던 뭐 위험 평가 계산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 계산기들은 결국에는 위험 심각도를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기존에 있던 이제 위험평가 계산기들보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되어져 있어서 한번 소개해보고자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각각의 이제 점수들을 이제 산정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점수에 할당되는 이제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시각적으로 어떤 항목은 어떤 점수고 어떠한 항목은 어떤 점수구나가 눈에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결과가 하이고 이제 각각에 대한 항목들은 이제 이러한 점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계산기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론들이나 방식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본인만의 뭔가 위험 산정 도구를, 계산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OWASP 방법론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Customizing the Risk Rating 모델이라고 해서 커스텀화된 이제 위험평가 모델을 이제 만들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팩터들을 추가를 하고 옵션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리고 팩터들에 대한 웨이팅, 이제 가중치를 주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팩터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라는 이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위험 분석을 진행하는 컨설턴트마다 추구하는 방법론이나 방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무조건 옳으니까 이를 따라하고 뭐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고, 이제 추상적으로나 아니면 애매하게 이러한 기준들을 정립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이렇게 기준들을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도 한 번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부족함이 있거나 피드백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상 여기 댓글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 많은 이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